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이순환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7회 한데요. 오늘 1월 5일. 1월 5일부터 해서 2월 16일까지 총 7회. 오늘 1회고요. 여기 7회인데, 보세요. 2월 16일날 끝나고, 한 2주 남아요, 2주. 그죠? 2주 남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로 간단 말이에요. 3월달에 삼순환 목차 잡기 단문 정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이게 3월 2일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합격을 담보하는 기간이에요. 요 기간 동안 2주 정도잖아요. 저한테 이제 1순환 듣고 2순환 끝나면 16일날 끝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한 보름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보름. 15일. 이 15일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 배운 거. 제가 나눠준 요거를 여러분들만의 언어, 여러분들만의 논리, 여러분들만의 쓸 수 있는 누구나 다 능력 차이가 다 개별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나의 능력은 나는 늦게 쓰는 사람도 있고 빨리 쓰는 사람도 있고 글씨 이쁘게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애우는 게 난 여기까지고 이렇게 본인만이 알아요. 남들은 몰라. 본인이 한답니까? 본인에 맞게끔 요때 여러분들의 무기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그렇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걸 다 제공하니까, 그죠? 제공하니까 요때 만드시란 말이죠. 그리고 해녀사 식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때 만드시면 좋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만들고 가가지고 1월 5일부터 3월 2일이잖아. 3월달. 2달이잖아, 2달. 그죠? 총 2달이에요, 2달. 2월달이면 충분하걸랑 네 과목을 여러분들만의 무기로 만들 수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 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면은 이제 합격이 그만큼 앞서 와 있는 거야,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생각에 여기까지만 돼 있다. 그쵸? 2월 말까지 이게 돼 있다 하면 70%는 합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70%는 합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3월부터 이제 계속 다지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때 못한다고 하면 이제 3월부터는 진짜 힘들지. 정신없이 가야 돼요, 또. 물론 3월부터 해도 늦지는 않아요. 3월부터 해도 늦지는 않은데, 이 사람에 비하면 늦은 거지.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죠? 그래서 이 2달간을 놓치지 마시라.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행정신방법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단문집이 있잖아요. 사례 단문집. 자, 기본서는, 페이지 수가 앞에 2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쵸? 거의 2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서는 279예요. 279페이지고, 그 다음에 사례 단문집은 180, 187, 189예요. 네, 189페이지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요거 두 개는 기본서하고 사례 단문집 끝까지 같이 가는데, 이때 지금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앞에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189페이지가 적잖아요. 그죠? 이게 적어요. 189페이지가. 여기는 기출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기출문제까지. 포함. 그러면 기출문제 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기출문제 빼면 얼마? 한 50페이지 정도 될까요? 한 60페이지 정도 될까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기를 만드시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60페이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라고. 그래서 반드시 사례 단문집에 나와 있는 그 요약이 있죠, 요약. 요약 부분은 60페이지가 요약 부분이에요, 요약. 핵심 요약이에요.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 이건 반드시 암기예요. 반드시 암기. 압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자, 볼게요, 그러면. 챕터 1 행정심판법이고요. 순서는, 사례단문집 순서는 여러분들 뭐 책을 다 보셨으니까 핵심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문제, 요약을 부분하고 그 요약된 것까지 또 문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면, 그 기출문제까지 해야 될 거니까 40페이지까지 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까지 오늘 할 예정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 12페이지.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나와요. 이 전치주의는 기본서 기준으로 보면은, 20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이렇게 보세요. 같이 펴놓고 같이 보세요. 기본서에 이제 20페이지에 있어요.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해서 기본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페이지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압축한 게 요거야. 그냥 압축한 게, 2페이지를 압축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기본서 20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을 해서 공국지도 노특보라고 되어 있죠? 공국지도 노특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법률이 뭐라고요? 7가지 법률 크게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이거 도로교통법, 이거는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특허법, 보는 공익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서 20페이지에 있어요. 20페이지에 3번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 해가지고 양가로 2번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서 공국지도 노특보.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을 우리가 다루는데 행정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원칙은 이미적인데 필요적으로 거쳐라. 이게 필요적으로 거치는 법률들이란 말이에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그게 뭐라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가 행정사가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행정사 실무법에 그 행정사법 1번 문제가 뭐였어요? 맨날 행정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행정사 업무 범위. 그거는 맨날 찍었던 문제인데 한 번도 안 나오다 요번에 나왔어요. 행정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아니 행정심판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뭐야? 라고 물으면 몰라.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가려면 반드시 이 7가지 법률은 반드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크게 이거는 반드시 이 법에 따른 개별법이죠. 개별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치라. 됐죠? 그래서 개별법령이에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개별법령들이 이거 있다.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일반법이에요. 아까는 개별법에 따라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으로 가는 경우에 적법성,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즉,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청구 요건이라고 해요. 청구 요건. 시험 문제에, 땡땡땡 설문이 쫙 나오고, 설문이 쭉쭉 있고, 문제. 해가지고,
이거의 적법성을 약술하시오. 적법성 유무 적법합니까? 하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설문 문제가 쭉 있고 여기 땡땡땡은 적법하는가? 행정심판 적법한가? 그거예요. 행정심판은 적법한가? 그럼 요걸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요. 적법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즉 다른 법률 이거는 뭐예요?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이거 대상 적격이죠? 2번이 대상 적격. 뭘 대상으로 할 것인가? 2번이 대상 적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협의의 청구이익이 있어야 되죠? 협의의 청구이익. 그래서 제가 심통의 구연필이라고 했었잖아요. 심판을 통해 해결할 만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심통의 구연필. 그 심영래 동생 심통해. 그 다음에 구창모 동생 구연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협의의 청구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죠? 이건 뭐예요?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청구기간 내. 이건 뭐예요? 청구기간. 청구기간 여기 있죠? 청구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가지 볼게요. 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된다. 근데 1번도 좀 빼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만 볼게요. 2번, 대상 적격이 있어야 되고,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협의의 청구이익이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적격에 해당되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이게 적법 요건이라고요. 그 외에 1번과 이제 7번이 더 있던 거예요. 7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재심판 청구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시험이 뭐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1번하고 7번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 사안의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본 사안의 경우는, 요 문제가 쓰는 거예요. 본 사안의 경우는 행정심판이 적법한가?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여러분은 본 사안의 경우는 이런 6가지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이 문제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본 사안의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문제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뭐가 나와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이 4가지가 나온다고. 이때까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모노하고, 가장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가장 범위도 넓어요.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자,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청구기간. 이 4가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뭐라고요? 70%? 70%에 여기 70% 여기 해당돼요. 70%? 예, 많게는. 행정심판법에 해당해서 행정심판법 기준으로. 나머지 이제 30%가 이제 재결과 관련된 내용들, 뭐, 기타 등등이고요. 자, 행정심판의 중요. 자,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유일순환 끝났고 기득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스크린을 할 거고요. 나중에 한번 할게요. 행정심판의 종류. 자, 이렇게 갑이, 그림으로 한번 할게요. 자, 갑이 행정청이 있어요. 자, 행정청.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이제 갑이 있는 거예요. 갑, 청구인. 자, 청구인이 있어요. 청구인. 여기다가, 아니다. 조금 내려서 해야겠네. 위에다가 또 쓸 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함께 하게. 행정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있어요. 자, 행정청은 뭐라고요? 행정청은 피청구인. 얘는 청구인이에요,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청구인이에요. 자, 행정심판 청구를 어디다 해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다가 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서를 낸단 말이에요. 청구서를. 행정심판 청구서 해놓고, 이제 제목을 든다. 취소, 여기다가 이제 해놓고, 행정심판 청구서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청구인, 피청구인 적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이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청구 취지는 피청구인이 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청구 취지가 이거예요. 행정심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처분을 어떻게 돼요? 취소해달라는 거야. 취소 또는 변경해주세요. 처분을 취소하라는, 여기 변경이 아니라 취소하라는, 예를 들어서 처분을 변경하라는,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내용을 나는 재결을 구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행정소송에서는 우리는 심판이니까 재결을 구합니다. 라고 들어가요. 그럼 청구 이유는 행정청이 나의 행정청이 청구 이유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쭉 내시란 말이야. 1번, 행정청이 갑에게 내린 한 처분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위반입니다. 법의 위반입니다. 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부당합니다. 부당하여 갑의 입장에서는 너무 더 가혹합니다. 하니 취소 또는 변경해 주세요. 라는 청구 취지를 쓴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두 번째 장, 이제 세 번째 장에 해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땡땡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기준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청구인 김땡땡 해가지고 도장 딱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 이렇게 내는 거예요. 행무서를. 행정청이 처분을 했단 말이야. 처분을. 근데 이 처분을 어떻게 돼요? 바꾸고 싶어. 이렇게 취소하고 싶어. 아니면 변경하고 싶어. 됐죠? 그러면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행정심판의 종류예요.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데 행심 청구를 해요.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책 읽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행정심판 청구를 해요.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소제목이 있어요. 여기 소제목이 뭐라고 쓰냐면, 어떤 행정심판 청구를 하느냐는 여기다, 요절에다가 쓴다고요. 요렇게.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냐면, 취소 청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취소 청구, 무효등 확인 청구, 심판 청구, 의무행 심판 청구 이렇게 적어요. 여기다 행정심판의 종류를 여기에 행심정 심판의
종류를 여기다 적어요. 요 부분에다 적는다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행정소송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행정심판, 어떤 행정소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적어온다고. 근데 안 적어도 돼. 사실 안 적어도 판사가, 왜냐면 청구 이유를 보면 나오니까, 그냥 청구 취지를 보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조금 격식 있게 한다면 이거를 적어도 되느냐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좀 아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워도 되죠, 이제? 지금 쓰는 거는 법정 기재사항이에요. 법정 기재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각하란 말이에요. 보정을 요구해요. 권고해요. 근데 보정기간 내에 이렇게 청구 이름을 안 쓰거나, 피청구 이름을 안 쓰거나, 청구 취지를 안 쓰거나, 청구 이유를 안 쓰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까 이름을 안 쓰거나 하면 이게 다 각하사유라고. 그러니까 보정을, 며칠간에 보정을 합니다. 보정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각하된다고. 됐죠? 법정 기재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 우리 시험 범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해요.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취소심판. 그 다음 뭐라고요? 무효등하기심판. 무효등하기심판. 그 다음에 의무행심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자, 취소심판은 취변이라고 그랬죠. 취변. 취소 또는 변경. 누구라고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주세요. 라는 게 취소 또는 변경을 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등하기심판은 뭐라고요? 효존. 처분에 얘는 뭐라고요? 효존.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존재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효존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의무행심판은 뭐라고요? 신부처. 적어놨죠? 신부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에 신부처. 당사자 신청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을 중심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에 이나 부작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세 번째 종류.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취소심판이 98%, 나머지가 2%예요. 2%. 실무적으로 다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어디서 나와? 시험은 의무심판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취소심판도 물론 나오지만 의무심판이 의외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 신부처 때문에. 쓸말이 많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2%밖에 안 되는, 합쳐서 2%밖에 안 돼. 의무심판이 자꾸 시험에 나오는 게, 그래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게 쓸 게 많아.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정사 시험은 이것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비중 있게 나오니까. 자, 됐죠? 위법 부당한, 보세요.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자금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취변. 그대로 외우셔. 이거 지금 여기 쓴 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 외우시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위법 또는 부당. 부당은 뭐예요?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데, 보세요. 위법이라고 있잖아요. 위법의 반대말이 뭐예요? 적법이죠? 이게 적법이에요. 위법, 적법한 처분이나 이렇게 많이 맞아요. 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법이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하니까 부당이라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부당의 주소는 적법한 거예요. 위법 또는 적법한 처분이나, 그 적법은 한데 너무 가혹한 거야. 누구한테? 갑한테. 너무 가혹한 거야. 그거에 부당이라는 거예요. 위법 또는 적법하나 피청구인한테 가혹한 처분이나, 이렇게 말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처분이나 그 거부.
자, 거부를 했어요. 반대로 갑이 청구인이 뭐라고요?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거부를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건 한 세트, 요것도 한 세트. 됐죠?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얘가 거부를 해. 그 거부야, 이게. 거부. 됐죠?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행정자금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자,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인데 이걸 고급스럽게 말한다 그랬죠? 제가 뭐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뭐라고요? 없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거. 이거는 그럼 권익을 침해받는 거예요.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즉 나에게 뭐라고요? 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 뜬금없이 나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행정청이 처분으로서. 그러면 나는 화가 나.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어, 권익이. 그래서 그 처분을 어떻게 돼요? 취소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변경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변경은 부당한 거야. 적법한 거야. 위법한 거는 취소해 주세요. 적법한 건데 그건 부당해. 그래서 가혹해.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변경해 주세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무효등하기 심판은 행정처분의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효력 유무 또는 존재가 그게 있는지, 행정심판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다. 됐어요? 자, 의무의 심판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 키워드 당사자 신청이에요. 당사자 신청을 시작점이 당사자 신청이에요. 이점 먹지 마세요, 이거. 뭐라고요? 당사자, 청구, 이거 신청이라 바꿀게요, 그러면. 청구, 당사자 신청. 뭐, 신청이나 청구나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걸 거부를 한 거야. 위법 또는 부당하게 거부. 당사자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거부를 한 거야. 맞죠?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거부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거부를 하고 또는 뭐라고요? 부작위. 아무 일도 안 해. 신청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손 놓고 있어. 거부를 하거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했을 때 어떻게 돼? 나의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해주세요 라는 게 뭐라고요? 의무의 심판이라고. 됐죠? 이해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 봤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를 봤는데, 자, 세 가지의 이제 요건, 공통 요건이 뭐예요? 공통 요건. 그게 뭐예요? 공통 요건이 뭐예요? 대상적격, 개괄주의,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대상적격부터 시작해야겠죠. 공통 요건이 뭐야? 대상적격.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협의의 청구이익. 그 다음에 뭐라고요? 피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청구기간. 그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본다는 거예요. 자, 대상 적격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넓어. 스펙트럼이 넓어요. 자, 대상 적격을 보는 거예요. 자, 대상 적격은 뭐라고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 맞죠? 말 그대로예요. 그냥 외우세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뭐라고요? 대상 적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의 대상이다. 행정청의 뭐라고요?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나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다. 그죠?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개괄주의다.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나 부작위가 다 된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을, 범위를 넓게 본 거죠. 넓게. 그걸 개괄주의라고 해요. 자, 개괄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이 뭐래요? 열거주의란 말이 있어요. 열거주의는 뭐예요? 딱 법이 딱딱 정해졌어요. 요거 딱 그게 열거주의예요. 개괄주의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다 됐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열거주의가 좋아요? 개괄주의가 좋아요? 개괄주의가 좋은 거예요. 됐죠? 갑의 입장에서는,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포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 이런 거 배웠죠? 다른 거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개괄주의가 자, 대상적격은 개괄주의다. 여러분들이 대상적격에 대해서 뭐 어떤 케이스 문제 딱 나오고 행정심판에 이거는 대상적격이 문제입니다. 근데 쓰고 나서 밑에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 행정심판부는 대상적격에 대해서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줄만 더 써줘도 점수가 가점이 되겠죠. 개괄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 순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아는 거잖아. 내가 아는 걸 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괄주의라는 말을 이제 쓰시란 말이지. 시험에. 그러니까 애우시라고. 그 다음에, 자, 개괄주의인데 뭐라고요?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나 부작위. 자, 처분과 부작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 기출문제. 그래서 뭐라고요? 2회, 5회, 6회. 3번 나왔단 말이에요. 3번. 2회, 5회, 6회. 처분은 뭐예요? 처분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처분부터 문자고요. 처분은 뭐라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해 준하냐? 그냥 애우시는 거지, 이거. 이것도 뭐죠? 이건 뭐야? 정의 규정이잖아요. 그냥 애우시는 거야, 이건. 그냥 애우셔야 돼. 처분은 뭐라고요? 행정청이 해보세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준한 행정작용. 그냥 애우시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무슨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애우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쪼개봐야 되잖아. 처분이,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쪼개볼 게 뭐 있어요? 행정청이 뭐야? 물음. 행정청이 뭐야? 구체적 사실이 뭐야? 법 집행이 뭐야? 공권력 행사가 뭐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애웠는데 분석을 하는 거죠. 행정청이 뭔데, 구체적 사실이 뭐고, 법 집행이 뭐고, 공권력 행사가 뭐야. 그리고 그 거부가 뭐야. 그리고 그에 준한 행정작용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많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뭐이 나와요? 행정청이 나오고, 구체적 사실이 나오고, 그죠? 법 집행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뭐 안 나와. 이거 뭐 거부가 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요거에 대해서 벌써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예상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6개 중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건 대상적격과 관련된 얘기야. 됐죠? 시험 출제위원이 이 중에 뭘 가지고 문제를 만들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근데 여기서는 다음 게 볼게요. 행정청이 뭐하고, 구체적 사실이 뭐고, 법 집행이 뭐고, 공권력 행사가 뭐고, 거부가 뭐라고 하면 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짧게 본 거야. 자, 볼게요. 거부만 보자, 거부만. 거부만 본 거예요. 그 중에서 거부만 본 거예요. 거부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앞에 것도 봐야 되겠네. 그러면 행정청이 뭐예요? 행정청은 여러분들 미리 하겠지만,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한 거 그대로. 저 애웠잖아. 여러분도 애우시라고. 행정적인 그런 거예요. 구체적 사실이 뭐예요? 구체적 사실은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딱 지워도 되죠?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행정청은 지금 제가 말을 애워가지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행정주체를 위해, 조금 더 길게 하면 행정주체를 위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에요. 그리고 행정청이 피청구인 적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애워하셔야 돼. 애우셔야 돼. 왜? 여기 피청구인은 행정청을 적골랑.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은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청은 반드시 애워하셔야 되는 거고. 자, 구체적 사실이 뭐라고요? 자, 구체적 사실 여기다 이제 할 거예요. 구체적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구체적 사실하고 법집행하고 이제 같이 봐요. 법집행. 구체적 사실하고 법집행을 이제 같이 보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기본서 교재 3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32페이지 같이 보시면 돼요. 핵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의 개념 요소. 자, 처분이 뭐라고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 법집행, 공권력 행사, 거부, 이렇게 개념 요소, 처분의 개념 요소로 해가지고 32페이지 적어 놓은 거잖아요. 행정청은 뭐라고요? 저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행정의 국가공공단체의, 즉, 국가나 행정주체를 위해, 제가 써놨죠? 가로 열고. 행정주체를 위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해서 권한의 행정기관이다. 라고 제가 밑줄 권했죠? 권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한꺼번에 본다는 거예요. 법집행을 뭐를 하냐. 자, 뭐라고 했었어요? 구체적 사실이 뭐라고요? 구체적 사실. 이거 외우세요. 구체적 사실. 구체적 사실, 처분의 상대방, 그 다음에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담, 개별적. 이거는 구체적. 자, 구체적 사실이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뜻은 처분의 상대방은 개별적이고 규율의 대상은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직구. 그래서 개직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직접적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개직구란 말이야. 그래서 됐어요? 자, 그러면 법집행행위. 자, 법집행행위. 여기서 법집행행위예요. 법집행행위. 행위. 이거 다른 말은 뭐라고요? 법집행행위. 법집행행위. 법집행행위가 반대말. 여기서, 그래. 법집행행위를 하셔야겠네. 법집행행위. 자, 법집행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법집행행위. 이거랑 반대말이, 이걸 비교할 게 뭐라고요? 입법행위가 있다고요. 입법행위. 자, 법집행행위는 뭐라고요? 행정처분을 한다는 거야. 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에요. 같은 말로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법집행행위는, 자, 근데 이거부터 볼게요. 입법행위는 법집행행위에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아까 개괄주의하고 비교할 게 열고주의가 되는 것처럼
법집행위에 상반되는 개념이 입법행위라고 본단 말이에요. 입법행위는 뭐라고요? 써있나 있죠? 기본서 32페이지 같이 보세요. 입법행위는 뭐라고요? 입법행위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는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반복적이라고 바꿔 써보세요. 반복적이라고. 자, 입법을 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법률이잖아.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그 법은 뭐라고요? 일반적. 처분의 상대방이 일반적이에요. 이 반대말이 일반적. 이게 반대말이 추상적. 됐어요? 입법행위는 일반적, 처분의 상대방이 일반적이란 말이야. 모든 국민. 딱 개별적이, 너, 조장용, 너 아니야. 유한을, 판을, 너 아니야. 딱 둘이 아니고, 모든 국민, 모든 주민들이 일반적이란 말이지. 입법행위는. 그죠? 자, 추상적. 그 다음에, 규율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추상적이야. 추상적, 반복적. 법은 반복적이어야 되잖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입법행위는 맞죠? 그에 비해서 법집행행위, 행정처분은 뭐라고요? 일개별적, 구체적이라는 거지. 개별적, 구체적인데, 이것도 두 개도 나눠야 되겠네. 자, 원칙. 개별적, 구체적. 자, 법집행위,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조장영, 나한테 구체적으로 뭐 하지 마. 뭐해, 너 뭐에 걸렸어. 그러니까 뭐에 행동을 해. 뭘 해야 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자격을 정지할 거야. 아니면 뭐 가태로내. 뭐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이게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입법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성이 있죠. 행정처분이니까 처분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처분성이 없죠. 그죠? 자, 원칙은 개별적, 구체적이야. 그런데 얘가 두 가지는 안 한다는 거지. 어떻게? 크로스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앞에 거는 여기 일반적인 거하고 구체적인 거 이렇게 크로스를 하자고요. 크로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추상적하고 개별적을 크로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개별적, 일반적으로 먼저 쓸 거예요? 일반적부터. 개별적, 추상적. 개별적, 뭐라고요? 개별적, 추상적.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 구체적.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 추상적. 그러면 자요? 여기서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개별처분.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특정처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일반처분. 앞에 이 말 따라가지고. 요 말 따라서 개별. 이거는 앞에 요 일반 따라서 일반처분. 요 지금 제가 쓴 거가 전부 다 교과서를 보나 기본서를 보면 다 나오는 용어예요. 다 나오는 용어예요. 자, 처분성이 있대. 입법행위 일반적, 추상적은 처분성이 없는데 나머지는 다 처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됐죠? 개별이 들어오던 구체가 들어오던 개별이 들어오던 구체가 들어오던 이렇게.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 추상적은 이거는 이제
독일 판례에 있는 것이고, 자, 요걸 보자. 그 일반적, 추상적. 자,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일반적이 뭐라고요? 처분의 상대방이 개별이 아니라 일반적. 모든 국민, 모든 주민이야.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 여기 관악구 주민은, 그 다음에 규율의 대상이 구체적이야. 구체적.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구체적. 규율의 대상. 입산하지 마세요. 불조심. 주차하지 마세요. 주차금지, 입산금지. 이런 말이란 말. 됐어요? 그게 처분이란 말. 입산금지, 그 다음에 주차금지, 뭐 이런 것도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징송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뭐라고요? 대상적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대상적격. 됐죠?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까지 다 봤어. 됐죠?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는 뭐라고요? 기본서 보세요. 공권력 행사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우일권.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우일권이라고 했어요. 우일권. 뭐라고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우일권. 그죠? 우일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우일권. 그래서 공권력 행사 행정계획이 있고, 뭐, 고시가 있고, 행정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다 나왔어요. 공권력 행사는 뭐라고요? 공권력 행사는 행정계획도 공권력 행사가 되고, 일반 처분 나오잖아요. 그죠? 33페이지에 일반 처분이 나오잖아요. 일반 처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일반 처분. 일반 처분도 뭐라고요? 일반 처분도 처분이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내부 지침에 근거한 행정행위, 행정규칙. 이게 이제 재량준칙이에요. 재량준칙. 재량준칙이라고 말해요. 재량준칙. 행정규칙. 행정처분과 또 이제 비교될 게 뭐가 있냐면, 행정처분과 비교될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이 있어요. 자, 법집행위 행정처분과 대비될 수 있는 게 입법행위가 있고,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분성이 있고, 이거 처분성 없고, 행정규칙도 처분성이 없겠죠. 그죠? 원칙은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이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야.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얘는 처분성이 없고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다. 근데 얘는 행정규칙이고 원칙은 처분성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땡 됐고, 이거랑 이제 비교하는 논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여기서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행정규칙을 내놓고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이 됩니까? 원칙은 안 된단 말이야. 처분성이 없으니까. 맞죠?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모든 처분이나 부작이잖아. 뭐 처분이 아니라니까, 행정규칙은.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단 말이야. 그 시험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판례여서 쌓였단 말이지. 됐죠? 공권력 행사, 그 밖에 거부. 자, 이제 거부예요, 거부. 거부와, 이제 거부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처분. 자, 거부를 보는 거예요, 거부. 거부 보고 이제 부작위를 봐야겠죠? 자, 거부가 이거예요. 3회, 10회, 12회. 3회, 10회.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어요, 12회 문제. 12회도 나왔어요, 12회. 자, 공권력 행사와의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이, 거부는 뭐라고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개괄주의. 사회나 신청행위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뭐,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당연한 말이잖아요. 거부행위가 처분성,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인정받으려면 공법신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공권력 행사. 법률관계, 그 다음에 신청권. 그죠?
공법심.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한 행령 작용을 하고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법률강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인의 특정을 요구할 때는 법규상, 조례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공법신이야. 요게 있어야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거부가 비로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보세요. 모두 취소심판, 무효등하기 심판, 의무심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돼요. 그래서 요 종례부터 자 요거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하라고 쓴 거고 취소심판, 무효등하기 심판, 의무심판 세 가지 행정심판의 청구에 다 된다. 거부처분. 종례는 취소심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된다. 요거 가지고 시험이 계속 나왔잖아. 세 번 나왔어. 세 번. 거부처분이 처분이냐. 그 다음에 거부처분이 처분이냐.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해서 뭐 집행정지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세 번 나왔잖아요. 요 얘기 왜? 됐어요?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재결에 기성력을 부여하고 간접강제를 도입하고 해서 명문으로 우리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시거나 이해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쓸 만한 시간만큼 아까 2달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그 2달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요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 이것도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줄이라고. 여러분의 언어로 줄이시라고. 그런 작업을 대학 노트나 아니면 바인더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만드세요. 구멍 뚫린 바인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만드셔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잖아요. 스프링 같은 거는 중간에 끼워주지 못하잖아. 근데 바인더 있잖아. 바인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인더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인더로 된 거. 그죠? 이렇게 된 거. 요런 걸 사가지고 싹 쓰시고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는 거 써야 돼. 쓸 수 있는 거. 딱 쓸만한 거. 쓸 수 있을 만큼, 외울 수 있을 만큼만 써. 아유, 내가 의욕인 만큼만 해서 다 쓰고 싶어. 못 써. 시간이 없어서. 딱 쓸 수 있는 양만큼만 내가 딱 무기를 딱 만들려고 따다닥 해가지고. 이것도 양이 많잖아. 이거 어떻게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 거부처분은 뭐 종례부터 여기까지는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제가 쓴 거고 이거를 뭐하러 써. 그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뭐 어렵잖아요. 뭐 그러면 공법신,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신청인에게 뭐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되고 특정 신청인에게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쓰셔도 된다고. 줄여서 법규상, 조리상까지 빼고 그냥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줄여서. 자, 그래서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를 봐야 되잖아. 부작위. 자, 부작위예요. 부작위 6회 나왔어요. 신상법부. 부작위가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 부작위가 뭐라고요? 청구인의 신청. 그게 기준이에요. 시발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청구인의 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부작위라는 거야. 아무것도 처분을 하지 않은 처분의 부전제. 신상법부. 됐죠? 이게 뭐라고요? 부작위다. 애우세요. 이거 애우셔. 이것도 그냥 애우시는 거야. 자, 이렇게 부작위가 아까 거부가 처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법신이었잖아. 부작위가 처분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똑같아. 이거 있잖아. 신상법부. 그대로 쓴 거야. 신상법부. 그대로. 자,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 경과해야 할 것, 그 다음에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안 한 경우. 맞죠? 개념이 요건하고 똑같아. 개념이 요건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요건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나왔어요? 6회 때 나왔어요, 시험에. 시험에 6회 때 나왔습니다. 자, 청구인 적격.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 지울까요, 말까요? 놔둬요? 이건 지워도 되겠죠? 요거만 안 지워도 돼. 요거만. 나머지는 지워도 되겠죠? 나머지는 다 지워도 돼요.